이제 오늘부터 새로 배울 내용은 앞에서 1차 방정식을 했기 때문에 1차 방정식 활용을 하는 건데, 그 활용이라는 이제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식이 써 있지만 이 활용 단어에서는 식이 안 써 있죠? 이렇게 이제 글로 된 문장을 보고 너네가 식을 써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들을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 이제 활용해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가장 큰 수를 물어보다든지 뭐 문제 보면 다 물어보는 게 있을 텐데, 보통 물어보는 거를 미지수 x라고 둡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보자. 이 문제는 연속하는 세홀수잖아. 그럼 세홀수가 연속해서 있는데 가장 큰 걸 쌤이랑 x로 두기로 했어. 그럼 이 전 홀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오. 왜? 홀수는 보면 알겠지만 이런 거 맞습니까? 얼마 차이 나요? 2 차이 나죠? 그래서 이 홀수 바로 전 거는 2가 차이 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맨 앞에 숫자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 차이 날 거니까 x-4가 돼버리겠죠. 됐나요? 그럼 잘 보자. 이렇게 홀수를 세팅해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다 더해달래. 그럼 얼마 나오는데? 51 나오는데.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3x 마이너스 6은 51. 이거 1차 방정식 푸는 거 기억나나? 우리 어떻게 푸는 거였지? 한쪽에 x만 남겨놓고 한쪽에 숫자 몰기로 했어요. 그럼 6 넘어갈게. 얼마야? 57이지. 그럼 3x는 57 맞아? 그럼 3이랑 57 약분해볼게. 19까지.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물어본 건 x로 뒀기 때문에 답은 19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뭐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연속하는 뭐 3개의 문제는 내가 물어보는 걸 x로 뒀지만 얘는 약간 문제 요령이 정해져 있어. 보통 뭐를 x라고 두냐면요, 가운데 걸 x라고 둡니다. 보통. 알겠죠? 그럼 왜 x라고 두냐? 그럼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이 앞에 숫자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홀수니까. 그 전 거는 뭐가 될까? 2가 되겠죠. 그럼 위에 거랑 밑에 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두 번째는 합이 쉬워요. 더하면 얼마 나와? 다 지워지지. x만 남지. 그래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하려고 얘를 보통 많이 써요. 알겠죠? 그럼 x 얼마 나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얘는 물어본 걸 x라고 뒀잖아. 근데 이 문제는 답이 가운데 거야? 아니죠. 누구야? 얘잖아. 가장 큰 거.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 더하기 2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무 쉽게 푼다고 해서 답이 얘가 되는 게 아니고 꼭 문제에서 물어오는 게 뭔지 꼭 확인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도 볼게. 쌤이 활용 문제는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 물어보는 걸 보통 x라고 두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주의 나이를 x라고 더 볼게요. 문제 읽어보니까 얘들아, 연주랑 어머니의 나이가 나오네요. 연주의 나이는 이제 x살이래. 근데 연주와 엄마의 나이를 합했더니 40살 됐대. 그럼 엄마 나이는 몇 살이 돼야 돼? 40 마이너스 x. 잘 봐. 왜 그러냐면은 연주가 만약에 14살이야. 14살 맞지? 그럼 엄마 몇 살 돼야 돼? 더해서 40살 되려면 26살 돼야겠죠? 이거 어떻게 구한 건데? 40에서 이거 뺀 거잖아. 됐어요? 두 번째. 이제 19년 뒤인데요. 너네 19년 뒤에 몇 살이야? 33? 어떻게 한 거야? 잠깐, 지금 나이에 더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연주가 x살인데 19년 뒤에 몇 살인지 궁금한 거야. 얼마겠어? x 더하기 19겠죠? 그럼 19년 뒤에는 너네만 나이 먹나? 아니죠. 뭐 엄마, 아빠, 뭐 형, 누나, 동생 다 나이 먹는 거 맞죠? 그럼 엄마도 나이가 몇 살로 바뀌겠어? 19살 더 할 거야. 59 마이너스 x가 돼버리겠죠. 여기 써 있으니까. 됐어요? 됐어?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거 나랑 문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쌤이 이런 말 해준 적 있죠? 주어 뒤에는 은, 는, 이, 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장은 어떤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은는이가를 찾아주면 돼요. 이 문장에서 있습니까? 네. 뭐 있죠? 나이가 나이가 있죠. 그럼 이 문장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엄마의 나이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19년 뒤에 엄마의 나이가 얘는 누구? 연주의 나이의 2배보다 3살 많대요. 2배보다 3살 많대.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효경이 이거 계산 어떻게 하죠? 기억나요 혹시? 2x 그렇지. 그래서 이거 분배해 주는 거 맞죠? 우리만 다 알고 있는 거 맞죠? 다른 반은 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씩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쌤은 여기 38 더하기 3이니까 41 쓸까? 아까 1차 방정식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한쪽에 x, 한쪽에 숫자 물기로 했었는데 쌤은 양수 쪽을 선호해서 얘를 넘기겠습니다. 그럼 2x 더하기 x가 몇 x예요? 3x. 41 넘어가 볼까? 59 빼기 41. 18까지. 그럼 x는 얼마일까요? 그렇지. x가 6인데요. 이 문제는 아까 물어보는 걸 쌤이 x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답은 6살.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 잘 봐봐. 이런 문제를 이제 봤을 때 또 쭉 읽어보면 설명이 나와 있지만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예요? 넓이 맞죠? 그럼 쌤은 이 정사각형 넓이를 x라고 설정해 볼게. 그럼 잘 봐.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지금 이 문제의 힌트가 다 누구에 대한 힌트가 써 있어요? 변의 길이는 변의 길이보다 2cm 길다고 했고 둘레의 길이랑 둘레의 길이 같다고 써 있죠? 그럼 둘레의 길이의 의미가 뭐야? 변의 길이 다 더한 거잖아. 그럼 이 문제의 힌트가 다 뭐예요? 힌트가 다 변의 길이에 대한 힌트지. 그럼 내가 이 물어는 걸 x라고 써서 너네가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아직 못 구해. 근데 넓이가 x면 변의 길이 못 구하잖아. 뭐 16이만 구할 수는 있겠어. 근데 뭐를 제곱해서 x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특이하게 뭐냐면요. 항상 아니야. 활용해선 보통 예로 두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 물어보는 건 x라고 두죠. 문제 못 풀립니다. 중일 과정에서. 그래서 나는 문제에서 알려준 변의 길이로 x를 더 보려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x라고 더 볼게. 알겠죠? 그럼 혹시 이 길이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문제 써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볼까? x 플러스 2 좋습니다. 왜냐면은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보다 2cm 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맞아요. 굿. 두 번째. 둘레 길이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변 다 더해주면 되죠. 이거 둘레 길이 얼마야? 4x. 미안. 태연이 여기 둘레 길이 얼마일까? 정삼각형. 이거 3개 있어. 3x 플러스 2. 여기다 곱하기 3 할 거니까 3x 플러스 6까지. 둘이 뭐가 돼요? 똑같대요. 그래서 쌤은 이 3x를 넘겨서 x를 6으로 구해버렸습니다. 넘기면 x만 남으니까 따라올 수 있죠. 그럼 한 변인 게 아니라 6이래. 그럼 넓이 얼마 나오겠어? 36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식을 쓰는 것도 어려워. 충분히 연습하는 거니까.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여기 그 공식이 있어요. 근데 우린 이 공식을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으로 외우진 않고요. 이것만 외워버리죠. 이 표라고 해야 되나? 쌤은 이것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어떻게 좀 줄여서 말하냐면은 거, 속, 시 문제라고 말을 많이 하면서 이거를 기억할 거고요. 이 공식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1번 속력이 궁금해. 그럼 뭐를 푸는 거냐? 속력을 가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맞죠? 두 번째 시간이 궁금해. 그럼 뭐 하면 돼? 시간을 가리면 되죠. 속력분의 거리.
거리만 조금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거리를 지우면은 속력이랑 시간이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로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거리를 지우면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외우고 문제를 풀 겁니다. 됐나요? 볼게. 그 다음에 거속식 문제에서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거는 이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좀 그림을 그려주면 좀 더 쉬워요. 그림을 그려주면. 얘는 지금 문제 유형이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있죠? 등산을 하죠? 등산 뭔지 알지? 산 오르는 거야, 그냥. 그 문제 잘 읽어봐요. 올라갈 때 시속 몇 킬로미터? 4km. 두 번째, 내려올 때 잘 보면은 오른쪽 길이 아니고요. 다시 같은 길로 내려온대. 그럼 이 길 내려올 거니까 속력이 얼마 나옵니까? 5km. 그 다음에 쌤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총 몇 시간 걸렸대요? 2시간 15분. 그럼 잘 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시간을 물어봤지만 얘도 이제 미지수를 x로, 저 내려올 때 걸린 시간 x로 두면 안 되고요.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은 거리, 속력, 시간 중에 문제에 언급이 안 된 게 있거든요. 거리가 언급이 안 됐죠. 속력 써 있고요. 시간 써 있죠. 거리가 안 나왔지. 그걸 x라고 더 주면 돼. 이해 갔어? 응. 그럼 잘 봐. 우리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 거리 있잖아. 이거 알아 몰라? 몰라. 이걸 x라고 둘 거고요. 그다음 문제에서 힌트가 이제 시간으로 줬기 때문에 쌤도 시간을 구해보려고. 잘 보자. 혹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할 거예요?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그럼 올라갈 때 속력 얼마예요? x. 거리는 4. x. 뭐야? 4랑 x죠?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4분의 x가 되겠지? 그럼 혹시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얼마일까요? 5분의 x가 되겠죠. 둘이 뭐 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이해 갔나요? 그럼 잘 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우리 이거 속력 단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단위. 얘 지금 보니까 시속 5km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설명인데 이게 뭔 말이야 얘들아? 1시간당 5km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오른쪽은 다 몇 시간 몇 시간이야. 근데 왼쪽 잘 봐요. 2시간 15분이네. 그럼 이 분을 뭐 해줘야 돼요? 시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혹시 분을 시간으로 어떻게 바꿀까? 6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 너네 60분이 몇 시간이야? 1시간이잖아. 60으로 나눠주면 돼요. 됐어요? 그럼 15분은 몇 시간일까? 4분의 1시간. 그럼 2시간이랑 4분의 1시간 더할 거니까 몇 시간 나오겠습니까? 4분의 9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거속시 그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유도했고요. 이거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잘 봐. 분수 1차 방정식 계산이잖아요. 분모 없애야 돼요. 얼마 곱할게요? 20 곱해야죠. 그렇죠. 왜? 4랑 5의 최소 공배수. 그 다음 잘 봐야 되는 건 항이 총 3개 있는 거 맞죠? 다 곱해야 돼요. 할 수 있지? 해볼게. 몇 x? 5x. 몇 x? 얼마? 5, 9, 45. 그래서 왼쪽은 45고요. 오른쪽은 9x입니다. 그럼 x 얼마겠습니까? 5겠죠. 근데 혹시 얘들아, 우리 문제에서 궁금한 거 x라고 둔 거야? 아니야. 5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올라갈 때 거리. 근데 아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요.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시간 뭐를 구한다고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5분의 5네? 얼마야? 1시간. 그렇지. 1. 다음 또 문제 보겠습니다. 거속식 문제 어려운 거 맞아 얘들아? 어떻게 풀자고요? 문제를 해석해서 그림을 그려서 풀어주세요. 이거 쭉 읽어보면 얘들아 이거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 780m 트랙? 그 학교 운동장에 그런 거 있나요? 그 약간 분홍색, 약간 빨간색 그 뛸 수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거. 이런 트랙 약간 이런 모양 맞죠? 타원 같은 거.
여기 약간 질주 라인도 있고 여기 코너링도 있고. 좀 읽어보면은 이제 이 트랙이 780m인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했대요. 누구랑 누구와? 준기와 민영이가. 근데 잘 봐요. 이게 잘 보면 얘들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 둘이 경쟁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죠. 경쟁하려면 같은 방향 뛰어야겠죠. 야, 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는 거야. 서로. 그냥 서로 이제 운동하고 싶었나 보지. 반대 방향으로 뛰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싶었던 거였어. 여기서 딱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해 갔습니까? 그 문제에서 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준기가 움직인 거리랑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780. 이 트랙 한 바퀴가 나와야겠죠. 780m. 무슨 말인지 같지? 친구랑 실제로 해봐. 어느 지점에서 운동장 뛸 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럼 딱 만났어. 그럼 네가 움직인 거리랑 내가 움직인 거리 더하면 운동장 한 바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문제도 뭐로 풀겠다는 거야? 거리로 식을 쓰겠다고 하는 거죠. 한 바퀴 다 돌면 780m가 되는 건데 그때 준기가 움직인 거리랑 민영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아까 거리는 식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거속시였어. 머릿속 기억해. 승박형 거속시. 거리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준기 속력이 얼마예요? 70m래. 분속이에요 이번에. 민영이는 60m래요. 근데 우리 몇 분 뛰는지 알아 몰라 문제에서 모르죠. 그래서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잘 봐 얘들아. 내가 준기가 움직인 시간을 X라고 뒀는데 민영이가 움직인 시간은 얼마겠어? X. 얼마일까요? 세원이 얼마? X. 하준이 X? 얼마일까요? 준기가 움직인 시간이 X야. 민영이가 움직인 시간은? 잘 읽어보면은 X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같은 지점에서 딱 출발하고 만났어. 그냥 한 10분에 출발해서 한 17분에 만난 거야 서로. 그러면 같이 출발해서 같이 만났기 때문에 둘이 움직인 시간은 똑같습니다. 여기 뭐 써주면 돼요? 60X 써주시면 돼요. 이거 풀면 돼요. 몇 X? 130X. 왼쪽은 780. 나눠볼게요. 10 먼저 나눌 걸 그랬나? 13이랑 뭐 곱해야 78 될까? 6. X는 6분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이런 게 좀 제일 어렵긴 하거든요. 문제 읽어보면 얘들아 이게 약간 이제 재근이라는 학생이랑 형이랑 이제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가고 싶은 건데 집에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갈 건데요.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형이랑 동생이랑 만난 거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 좀 확인해 보니까 집에서 출발해서 형이랑 동생이 만났으니까 또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떻겠어? 똑같겠죠? 이해 갔나요? 집에서 출발해서 뭐 어느 마타에서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 둘이 움직인 거리는 똑같겠죠? 그래서 거리로 문제를 풀 거고요. 형, 동생. 됐나요?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왜 어렵냐면은 동생은 얘들아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30분 동안. 맞아요? 그럼 동생은 얼마만큼 갔을까요? 일단 동생 속력이 지금 얘들아 문제에서 시속 12km라고 나와 있어. 그럼 30분 동안은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겠어? 6km 이동할 수 있겠죠. 왜? 1시간에 10이면 30분엔 반일 수밖에 없으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 형은 언제 출발하는 거냐면요, 동생을 먼저 30분 먼저 보냈기 때문에 동생이 6km 여기쯤 있을 때 출발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잘 봐. 형이 이만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었죠. 형 속력이 16이에요. 형 시간은 얼만데? 몰라. 그럼 뭐라고 쓸 거야 여기? X라고 쓸게요. 두 번째, 동생을 좀 어떻게 풀어보고 싶냐면은 얘들아 동생 여기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총 움직였을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였을 때 시간. X. 여기 이거 X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돼요?
왜? 동생은 30분 먼저 출발했지. 그럼 이미 형큼 왔어. 근데 동생이 여기에 딱 출발할 때 형도 출발한 거야. 근데 둘이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서 만난 거잖아. 그럼 형이 움직인 시간이랑 동생이 움직인 시간이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형 거의 시간 x를 동생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12라며 속력이.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 거니까 12x일 거고요. 동생은 6km 더 움직였잖아. 더하기 뭐 해주면 돼요? 6 해주면 되겠죠. 이게 동생이 움직인 시간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형이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나 속력 곱하기 시간을 가지고 왔고요. 이거 푸시면 됩니다. 12x 넘어갈까 얘들아? 몇 x 남아요? 4x는 6이래. x 얼마야? 2분의 3까지. 근데 잘 봐. 속력 시속이기 때문에 2분의 3시간입니다. 이거를 분으로 바꿔달래요. 시간의 분으로 어떻게 바꿔? 60을 곱하면 되겠죠. 얼마 날 거예요? 90. 그 다음에 농도도 보겠습니다. 농도도 이렇게 공식이 두 가지 있는데 어차피 얘는 1번 공식으로 2번까지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외워주면 되고요. 공식을 무작정 외운다기보다는 이 소금물 문제를 좀 쌤이 해석해주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소금물이 100g 있어요. 근데 이 소금물의 농도가 얘들아 7%래.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얼마 나올까? 소금의 양은 7g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농도 7%라는 게 얘들아 소금물 안에 농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농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그럼 잘 봐. 100g 기준에서 7%는 우리가 뭐로 바꿔서 풀 수 있어? 100분의 7로 바꿔서 풀 수 있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와? 7g 나오잖아. 이게 공식이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 저기 봐봐. 두 번째 거. 소금물의 양에서 100분의 농도를 곱한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잘 봐. (300g의) 9%의 농도를 가지고 있대. 소금의 양 얼마 나올까? 27. 300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100분의 27 해주면 돼. 아니 뭔 소리야? 100분의 9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번 공식 우리가 좀 외워서 풀긴 할 건데 쌤이 지금 뭐를 좀 알려주고 싶냐면은 이게 소금물 애들아 300, 뭐 200, 500 이렇게 100단위면은 어차피 농도를 우리가 100분의 농도로 바꾸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는 거 맞죠? 그래서 쌤은 좀 빠르게 어떻게 와주면 좋겠냐면은 100단위일 때 이 앞에 숫자랑 그냥 얘를 곱하면 바로 소금의 양이 나와요. 100단위일 때 이 3이랑 이 농도를 곱하면 바로 소금의 양이 나와. 알겠죠? 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제 1번 공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농도를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 농도도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잘 봐. 쌤이 이 농도의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소금물 중에서 소금이 어느 정도 녹여져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값을 주니까 문제에서는 소금물 분에 소금은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가 100분율이잖아. 100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10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3분의 15니까 얼마 나오겠습니까? 5% 나오겠죠?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쌤이 좀 식을 수정할 거야. 항상 이렇게 이쁘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소금물분의 소금에다가 100을 곱하지 않을 거고요. 100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소금물분의 소금이 100분의 농도 이렇게 풀 거예요. 알겠죠?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나누기 100을 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을 분수로 만들 거예요. 알겠죠?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니까 공식을 외우면 좋겠지만 활용을 해서 풀 수도 있다는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 7 이제 이런 문제 풀 때 플라스크를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좀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요. 8% 소금을 300g이래. 그럼 잘 봐. 내가 이거 소금의 양, 야 소금의 양, 농도 자리입니다. 이거 1초 만에 구하자고 했어. 어떻게? 24로. 왜냐면 100단위잖아. 그럼 앞에 거랑 곱하자고 했잖아요. 됐어요? 두 번째. 혹시 이 표현 알아요? 이 표현? 물을 증발시킨다? 뭐죠? 물을 날려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들아, 여기는 소금이랑 물이 들어있는 라인이고요. 여기 소금만 들어있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은 물의 양을 좀 빼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농도가 얼마가 되고 싶대요? 10%. 그럼 내가 물의 양을 좀 빼볼게. 그러면 이 소금물분에 소금을 가지고 왔을 때 농도가 몇 퍼센트가 돼야 된대요? 10%가 돼야 된대요. 이거씩 써보겠습니다. 아까 써본 적 있죠? 잘 봐요. 소금물분에 소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농도 10이 돼야 된대요. 이거 푸시면 됩니다. 소금물분에 소금은 100분의 농도. 이거 풀면 돼. 그럼 잘 봐. 이거 알려준 적 있지 내가? 이렇게 곱 어때 얘들아 서로? 같아요. 대각선끼리 곱 같아. 근데 지금은 풀지 않을 거고요. 지금은 좀 어떻게 풀 거냐면요. 계산이 쉬우니까 이거 뭐로 바꿀까? 오른쪽 10분의 1로 바꿀 수 있죠. 두 번째 잘 생각해봐 얘들아. 오른쪽에 10분의 1이라는 의미는 이거를 10배 하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를 10배에서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이게 얼마 돼야겠어? 240. 그럼 x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9번. 여기는 설탕물 나와 있지만 소금물, 설탕물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다은 이거 구해보자. 여기 설탕. 그렇지. 좋아요. 600단위, 100단위이기 때문에 바로 구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설탕을 집어 넣을 거잖아. 그럼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설탕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왜? 얘 여기 뭐라고 이름 얘들아? 설탕물. 설탕물이 뭐야? 설탕이랑 물이 섞여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설탕을 넣으면 여기에도 설탕이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설탕을 넣었을 때 뭐가 되고 싶다 얘들아? 또 10%. 그럼 잘 봐. 뭐라고 했어? 설탕물분에 설탕을 가지고 왔을 때 오른쪽처럼 10%가 되고 싶은 거니까 100분의 10으로 가지고 와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지금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일단 아까처럼 0 지워주시고 지금은 뭐 10배로 풀어도 되긴 하지만 대각선에 곱 써볼게. 태연이 이 대각선 계산해주세요. 이거 둘이 곱해줘. 10x 그죠. 10x 더하기 420. 그렇지. 둘 다 곱해줘야 되죠? 10x 더하기 420은 여기는 상관없죠. 1 곱하기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넘어가면은 9x 420 넘어 암산데 600 마이너스 420 180. 그래서 여기 앞에 18 9 있으니까 약분하면은 20만 남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20번 볼게요. 소금물 중에서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 유형입니다. 왜냐면은 그 소금물이 2개이기 때문에 잘 볼게요. 문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소금물과 두 번째 소금물을 섞어서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네가 소금물이랑 농도를 잘 설정해 주세요. 알겠죠? 200g 18%,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4%. 그럼 잘 봐요. 너네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이제? 36. 됐어? 그럼 잘 봐. 오른쪽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게 없어.
그다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쌤은 여기를 x라고 둘 거예요. 그럼 잘 봐. 이거 바로 올 수 있어 없어 우리? 뭐가요? 100단이 아니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계산이 필요해요. 근데 풀이 방법이 뭐냐면요. 어차피 이 x 안에 12%가 소금이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x에다가 그냥 12%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백분율이기 때문에 얘는 100분의 10이 맞죠? 이제 여기서 소금을 문제 한정 어떻게 풀 거냐? 너네 이거 보통 어떻게 계산해? 약분하죠? 약분 안 할 거야. 얘 소수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0.2x 맞죠? 1, 2x 맞지? 100분의 10이니까 됐어? 그럼 잘 봐. 이렇게 조를 섞었대. 그럼 소금물 섞일 거니까 여기 200 더하기 x 나올 거고요. 소금 섞을 거니까 36 더하기 0.12x 돼버리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 식이 엄청 복잡해요. 그래서 마지막 답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소금물이랑 소금 세팅되어 있고 농도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식은 이거일 수밖에 없어. 뭡니까?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 가지고 왔고요.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요? 농도 100분의 14랑. 이거는 하준이가 해주시죠. 이거 대각선 곱해줘. 얼마 나올까? 3600 더하기 12x 100을 이렇게 앞뒤 곱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 세연이가 해볼까? 여기 대각선 1800 플러스 54x 그렇지. 마지막에 이거 푸시면 됩니다. 12x 넘어가 볼까요? 2x 2x 2800 넘어가 볼까요? 800 800 약분하면 x는 400으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유형입니다. 고생했고요. 활용은 다 어려워야 어쩔 수 없어요. 알죠? 근데 이 문제는 좀 특이한데 잘 봐. 너네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이 다 충전되면은 그 배터리랑 표시가 뭐가 돼 있어? 배터리 표시가 100%라고 되어 있죠? 야 너네가 어떤 일을 완성한다는 거는 100%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근데 100%가 얼마야? 이걸 해석하면 100분의 100이죠. 그럼 1이지. 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우리가 100%랑 같은 표현인 1을 좀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 문제 유형이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통 어떤 일을 해. 어떤 일을 완성한다고 써 있잖아요. 어떤 작업을 하거든요. 그 작업, 그 일을 완성하는 걸 나랑 1이라고 두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1문제는 1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잘 봐.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12일 동안 일을 해야만 완성된대. 일이 끝난대. 그럼 그게 1인 거야. 그럼 여기서 뭐냐면요. 혹시 갑이 하루 동안 일하면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을까? 12분의 1만큼 일할 수 있겠죠. 이거 퍼센테이지로 푸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1로 풀 거야. 그럼 세연이 이거 12분의 1 어떻게 나온 거야? 12에서 1 됐으니까 그냥 12로 나눠버린 거거든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또 잘 봐요. 혹시 얘들아 을이 15일 동안 일하면 1이 완성된대요. 그럼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은 얼마겠어? 15분의 1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최소 단위만 필요합니다. 최소 단위만. 이제 문제 읽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일을 완성시킬 건데 어떻게 일을 완성시킬 거냐면 처음에 을이 6일 동안 일을 했대요. 그 다음에 문제 잘 읽어보면은 일을 하고 난 후에 갑과 을이 며칠 동안 일한지 모르겠지만 며칠 동안 일을 해서 일이 끝나버렸어. 일이 끝난 거 뭐라 두기로 했다고요? 1로. 이게 시 끝이에요. 갖다 쓰면 돼 이제. 을 하루 동안 15분의 1을 일할 수 있대. 근데 6일 동안 일했대요. 15분의 6만큼 일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둘은 며칠 동안 일한지는 몰라. 그럼 x라고 일단 곱해야겠지. 근데 둘이 하루 동안 일하면 얼마만큼 일하는 거야? 12분의 1이랑 15분의 1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거야. 이게 이제 혼자 일하다가 이제 같이 일하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배제. 그냥 갬플. 얘 따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일하는 거 하루 동안, 을이 일하는 거 하루 동안, 이렇게 하루 동안 일할 거고 이거를 며칠 동안 일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x까지 곱한다면 이게 얼마 나와야 됩니까? 됐어요? 이거 푸시면 돼요. 그럼 혹시 여기 좀 정리해볼까, 쌤이랑? 10이랑 15니까 뭐로 통분할까? 60. 좋아요. 60분의 얼마인데 그러면? 5 4 9 그러면은 이거 한 번에 뭐 곱해버릴까 얘들아? 60 곱해버려? 아니 넘길까 그냥 이거를 그냥? 뭐로 넘기자. 혹시 15분의 6은 얼마예요? 15분의 1. 3으로 약분되니까 5분의 2죠? 5분의 2 넘길게요. 5분의 2 넘겨서 2항에 빼! 5분의 3. 5분의 3. 여기서 우리는 이거를 없애고 싶잖아. 그럼 얘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죠. 뭐 해줘야 돼?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3, 3, 5랑 60, 3이랑 4, 4. x는 4일입니다. 이해갔어요? 계산은 뭐 나중에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1문제는 얘들아 이렇게 최소 단위가 얼마인지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또 계속 해볼 거니까. 여기도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문제는 100% 우변을 1로 이용해서 풀 거고요. 지금 G라는 친구는 8시간 동안 해야만 일이 끝난대요. 그럼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할 수 있겠어? 8분의 1만큼. 이제 문제 요령이 좀 잡혔습니까? 두 번째, 진한이라는 친구는요 12시간 동안 일을 해야만 일이 끝난대요. 그럼 1시간 동안 얼마만큼 일할 수 있겠어요? 12분의 1만큼. 우린 누만 필요하다? 얘랑 얘만 필요하다. 됐어요? 볼게요. 지금 G라는 친구가 3시간 동안 먼저 일을 했대요. 됐나요? 그럼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 거야? 8분의 3. 1시간 동안 8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으니 곱하기 3 해주면 되잖아요. 됐어요? 두 번째, 항상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같이 일을 하는 거 맞죠? 그러면 G랑 진단이 같이 일할 거니까 1시간 동안 8분의 1, 1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같이 일할 거고요. 몇 시간 동안 일할 건데? 모르지. 이게 일 다 끝났어. 1. 이렇게. 됐어요? 100%니까. 오케이? 그럼 또 통분해서 문제를 풀 것 같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24. 24분의 왼쪽 얼마? 3, 2, 5x고 8분의 3 넘길게. 8분의 5. 누구 없애고 싶어? 24분의 5 없애고 싶으니까 역수를 곱하겠습니다. 4, 4, 4, 4. x는 3. 근데 잘 봐 얘들아. x 3 어디 말하는 거냐면은 같이 일한 시간 맞죠? 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가 일한 시간이야? G. 그럼 G는 아까 부지런하게 먼저 3시간 했죠? 3시간, 3시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X를 너무 잘 구해놓고 3이라고 쓰면요. 다 풀고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얘는 어떤 일을 이제 다 끝내는 거를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면이라고 나온 것 같고요. A호스로 얘들아 30분 동안 하면 이제 가득 채운대요. 그럼 나는 1분 동안 하면 얼마만큼 채울 수 있겠어? 30분의 1만큼. 그럼 B호스 바로 가볼게. B호스는 1분 동안 얼마만큼 할 수 있겠어요? 45분의 1까지. 아, 잘한다. 문제 읽어볼게요. 자. 잘 읽어보니까 얘들아 이게 A호스로 이제 물을 넣다가 B호스로 물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물이 가득 차긴 찼어요. 1. 근데 A호스로 얼마만큼 물을 채웠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온 거 뭐라고 써야 돼? X. 그럼 잘 봐요. B는 줄만해. 근데 B도 안 줬어. 그래서 B도 45분의 1에다가 뭐를 곱하려고 했는데 잘 읽어보면은 B호스는요 A호스로 넣은 시간보다 10분 더 길대요.
그럼 더하기 뭐 해주면 돼? 10 해주면 되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식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는 시간이랑 이 2를 곱할 거잖아. 그럼 이 시간이랑 2를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어야죠. 됐어요? 지금은 30이랑 45를 한 번에 없애버리겠습니다. 얼마 곱할까요? 90. 어우, 좋아요. 아까 해본 적 있지? 항 몇 개야? 하나, 둘, 셋. 다 곱해야 돼요. 오른쪽 90. 90이랑 30 곱하자. 3x. 45랑 90 곱하자. 2 남죠? 2랑 x 더하기 10 곱할게요. 2x 20까지 해줘야. 알자. 50은 5x는 70. x는 14까지. 이갔어요?